놓아주고 항복한다는 것은 음악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 음악을 들을 때 음표들이 떠오르고 음표를 듣는 순간 이미 그 음표는 사라진다. 음을 듣는 순간 그 음은 이미 소멸해가고 있다. 이처럼 모든 순간은 나타나자마자 사라지는 것이다. 순간이 펼쳐지는 동안 그 순간에 저항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경험을 멈추고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건, 변화, 인과관계, 모든 순간이 단지 개념에 불과해 사라져버린다. 그러므로 순간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항복하고 놓아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서인 놓아버림의 저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강연을 통해 놓아버림, 항복에 관한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성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하나의 방향이나 목표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며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려는 것이 고귀한 목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주칠 장애물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끊임없는 항복과 지속적인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처리할 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신뢰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때로 놓아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이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항복하나요? 어떻게 놓아주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죠. 저 역시 그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 마치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저 그런 상황들을 놓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저항하고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경험은 음악과 매우 흡사합니다. 음악을 경험할 때 음표들이 떠오르고 음표를 듣는 순간 이미 그 음표는 사라집니다. 음을 듣는 순간 그 음은 이미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순간은 나타나자마자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순간의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간이라고 부르는 그 경험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미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 강의의 끝이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둘러 그 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순간이 펼쳐지는 동안 그 순간에 저항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경험을 멈추고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음으로써 시간에 대한 저항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건, 변화, 인과관계, 모든 순간이 단지 개념에 불과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순간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저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저항하지 않고 파도를 타듯 순간을 경험하면 마치 마취 없이 수술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 순간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놓아주기는 각 순간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 순간이 지나갈 때 그와 함께 내버려두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지나가며 그것을 붙잡으려는 시도는
종종 불필요한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죽음, 이혼, 별거, 신체적 손상, 부상, 사고, 재난 등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기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압도하는 심각한 사건들이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험들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감정의 폭풍에 휩싸이면 삶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과정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지,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오늘 우리가 토론할 주제입니다. 이 모든 주요 인생 경험들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큰 상실, 급격하고 재앙적인 상실을 의미합니다. 변화와 함께 이러한 사건들은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상황들을 멈추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멈춤 현상, 영속성, 그리고 사건을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은 급성화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우리가 해당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의식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충격, 불신, 부정, 분노, 죄책감, 상황을 되돌리려는 시도, 자기 비난, 원망, 버림받았다는 느낌, 자기 연민, 세상과 가족에 대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때로 순차적으로, 때로는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급작스러운 분리나 압도감으로 인한 극심한 압박감에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충격과 분노, 불신, 그리고 다시 분노의 순서로 이러한 감정들이 이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구체적인 순서는 경험과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확한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고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상자 바닥에 있는 모든 것, 즉 우리 내부의 에너지장은 부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장 중 하나가 강해지면 나머지 에너지장도 함께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실감은 종종 죄책감, 절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다양한 감정들을 동반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와 분노,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하나의 거대한 위기 상황에서 폭발합니다. 이 위기는 궁극적으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엄청난 에너지의 방출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마음은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논리와 이유를 찾으려 할 때 종종 실패합니다. 에너지장의 압도적인 에너지가 너무 거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에너지장에 부정적인 성향을 반영할 뿐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압도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감정의 홍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하고 재앙적인 사건들에서
우리가 실제로 다루어야 할 것은 감정 자체뿐입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진짜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저 사실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다뤄야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태도, 신념,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압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감정의 에너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정 자체를 다룰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감정이 생성하는 에너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배우자가 더 이상 곁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떡하지? 등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외부의 사건들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급격한 재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 자체는 단지 일어나는 것이고 감정은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운함, 억울함, 후회 같은 감정이 들 수 있지만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경이로운 것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실제 문제들은 처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라는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합니다. 재앙적이고 절망적이며 견딜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단지 감정의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에너지를 넘어서면 삶은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목수로서의 평생 경력에 필수적이었던 엄지손가락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목수 일을 어떻게 다시 배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인생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외부 사건에 대해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제 말을 신뢰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모든 것을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에만 몰두한다면 어떤 진전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특정 감정을 깊이 파고든다고 해서 그 감정을 다루는데 큰 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순간에 느껴지는 에너지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의 확산은 바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방출을 원하는 가압가스가 담긴 용기와 같으며 이 가압된 감정과 그 에너지는 평생 동안 축적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억압된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사건이든 마치 수문을 여는 것처럼 문을 열고 출구를 만들어 모든 압축된 억압된 감정 에너지가
이 기회를 통해 탈출하고 있습니다. 헛간의 문이 열리면 마치 모든 동물들이 도망치듯 이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뛰어나오는 동물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신속하게 헤쳐나가는 방법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경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벗어나려고 할수록 시간은 더 길어지기만 합니다. 마음은 마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통은 그 경험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 고통을 대할 때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항복하고 이 에너지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항을 포기하고 그 에너지와 함께 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빠르게 열어주고 에너지를 더 빠르게 풀어줌으로써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의 고통을 길게 끌지 않고 그 경험을 더 빨리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기 직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의식이며 이 의식은 우리로부터 밖으로 발산됩니다. 이것은 의식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생각이 시작되기 직전의 순간을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그 지속 시간은 대략 1만 분의 1초에 불과합니다. 반응해야 할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항상 1만 분의 1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것들을 들으면 매우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누가 1만 분의 1초 안에 그 틈을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단지 물리적 시간에 불과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작은 공간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1만 분의 1초는 시간을 넘어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창구입니다. 이 짧은 순간이 바로 시간을 초월한 무한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1만 분의 1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생각을 마치 얇은 베일처럼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생각이 하나의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말이죠. 이 사물이 우리 주위의 공간을 차지하기 바로 전에는 그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없다면 그 생각이 존재할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생각이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빈 화면이 없다면 그 생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운전 중이거나 택시를 타는 중처럼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도중 무심코 지나가는 생각을 뒤따라가다가 문득 그 생각이 시작되기 바로 앞의 순간에 나라는 존재를 깨닫고 생각 이전에 무념무상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 무념무상 상태는 항상 거기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가는 문은 바로 이 순간에 있으며 지금은 항상 존재하기에 단지 호기심만 있으면 됩니다. 금식을 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엄격한 수행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순간은 시간을 초월해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를 계속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각각의 생각이 빈 공간에서 어떻게 떠오르는지 관찰해 보세요. 빈 공간이 있고 그것이 폭발하여 사라지면 다시 빈 공간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이 빈 공간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 자체를 보게 됩니다. 영적 성장의 큰 장애물은 바로 저항이며 이 저항은 대개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저항의 핵심에는 에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에고는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올바르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일종의 특권처럼 작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옳다고 여기고 이를 옹호합니다. 에고는 이 특권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며 동시에 새롭거나 다른 관점에 대해 닫혀있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에고의 특권은 변화와 성장을 향한 길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한 여러분이 죽는 것을 기꺼이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서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틀렸다고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이 죽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에고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존입니다. 에고는 여러분의 생존에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에고는 여러분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절벽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에고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며 오로지 자신의 나르시시즘적 자기 만족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가장 큰 만족은 자신이 최고라는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저항은 자아의 자기애적 핵심, 즉 자신의 주권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옵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자아가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려는 주장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아는 자신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육체적 생명마저 위험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아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에고는 자신이 여러분의 행동과 움직임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에고는 자신의 주권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으며 이 환상을 유지하는 것은 자아의 작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아의 작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에고는 수백만 비트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밀리초 단위로 분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지각과 신념 체계를 처리하고 과거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놀라운 유기체의 메커니즘입니다. 자아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아는 기억, 비교와 같은 복잡한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얼룩말을 보면 즉시 지금까지 본 다른 모든 얼룩말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자아에서 분류되며 이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자아의 작용은 마치 중앙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통제실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통제실은 중앙사령부처럼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모든 현상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나라고 말할 때 그들이 참조하는 것은 자아의 중심 조직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오즈의 마법사처럼 이 본질적인 조직의 핵심은 화면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며 자신이 주권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권자,
즉 소벌이는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람은 나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주장하면서 공로를 인정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포기하는 것은 에고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는 것으로 결국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지, 신인지 아니면 에고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항은 자아의 자기애적인 나의 주권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순간마다 여러분의 생존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실제로 자아의 존재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소규모의 자아가 공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는 것은 더 큰 자아의 역할입니다.